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끔찍한 화재가 어제 발생했죠. 리튬 전지가 폭발을 해서 22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1차 전지 공장, 역대 최악의 화재였다. 이렇게 봤네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어서 또 대규모 참사다. 제부도 그쪽 방향에 있는 전곡 산업단지, 여기 보시면은 전곡 산업단지고, 이제 여기서 쭉 이어진 것이 제부도고, 오전 10시 31분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아리셀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늘을 저 거의 뭐 수백 미터 이렇게 공중으로 치솟고 있는 검은 연기, 회색 연기, 아래에 이제 빨간 불꽃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인근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사망자 20명, 중국, 그 다음에 라오스, 국적 비상의 외국인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제 어, 이 화재는 물로 끄기가 힘들었다. 물로는 잡기 힘든 불이었다. 22명 아사갔고 쉽게 안 꺼지는 리튬 전지가 불이 붙은 거고 연쇄 폭발 이어지면서 불길이 확산이 됐고 소방차가 왔지만 진화에는 5시간이 걸렸고 사망 22명, 실종 1명, 부상 8명. 이 사진은 이제 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화재의 모습입니다. 아유, 끔찍하네요. 스물 두 명 최악의 참사다. 네, 이런 거고요. 3만 5천 개 배터리 셀이 연쇄 발화를 한 것이다. 불난 2층의 노동자들 미처 피하지도 못했다. 화학공장 화재 중 인명피해 최다. 중대본 가동, 검경 수사 착수. 이런 중간 제목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하마에 쓰러진 코리안 드림이 하마에 쓰러졌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이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외국인 20명이 숨졌다. 중국인이 18명, 라오스인 1명 등 22명. 이렇게 사고 현장에 간 윤 대통령 화재 원인 철저히 정밀 감식하라. 이렇게 현장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정치권 얘기 보겠습니다. 어, 일요일 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그 릴레이 출마 선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놓았던 해병대원 특검법 놓고 찬반 정론이 지금 뭐 한창입니다. 일부에서는 합리적 대안이다. 이제 이런 찬성 의견도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까지 원하는 거냐?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안철수, 김재섭, 그리고 수도권 원외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그 한동훈 후보의 이 해병대원 특검법 제안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김재섭 수도권 원외 인사 두려운 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한 한동훈의 제안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은 반대했는데요. 나경원, 한동훈 특검도 받을 것인가?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딸 뭐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특검해야 된다. 이 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죠. 한동훈 본인의 특검도 받을 거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이런 거고요. 윤상현 의원은 정정 파탄을 원하는 건가? 이 특검 받으면 대통령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친윤계 쪽에서는 국정 운영의 낭비를 불러온다. 이런 상당히 그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쟁 자체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뜨겁게 만들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여서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정 낭비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충돌과 갈등과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정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토론 해봄직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신지요? 아니면 그 반대인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한동훈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세 사람이 이제 한꺼번에 딱 이렇게 잡혔는데요. 어,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악수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 황우엽 비상대책위원장도 있는데 이 모임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덕분에 열리게 된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에 지금 재판을 4개나 받고 있고 그중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 이재명 피고인이 중에 내 하나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재판은 계속되는가 중단되는가 이제 이 의혹을 논쟁점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여기서 공부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초선 의원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숙제를 풀어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야 뭐 숙제를 푼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점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모인 건데 어찌됐든 여기에 모인 이 자리는 한동훈의 시간이고 한동훈의 자리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제84조도 그렇고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그렇고 한동훈이 만들어 온 프레임 속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아일보는 한동훈과 나경원 두 사람을 이제 맞세워 놨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양강구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쪽에는 친윤에서 돌아선 배현진이 합류했다. 나경원 의원 쪽에는 계파색이 없는 조경태가 합류했다. 이런 겁니다.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이게 지금 이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당 당권 주자 지원 그룹이 누구냐 이제 이겁니다. 여당 당권 주자 지원 그룹 한동훈에게는 장동혁, 김형동 등이 돕고 있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오세훈, 홍준표 등이 잇따라 회동을 했고 원희룡 쪽에는 인요한 등 혁신위원회 멤버가 주축이 돼 있고 윤상현, 안철수 등 비윤 진영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표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당권 주자 누가 돕나? 권하다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조경태, 이주영, 정양석. 원희룡은 인요한, 김민전, 부작은. 윤상현은 안철수, 김성수.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배현진,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일단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역시 동아일보 한동훈과 나경원 양쪽을 이제 맞세워 놨는데요. 한동훈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그러면 본인 특검법도 받겠느냐 이제 이런 제목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상병 특검법 놓고 연일 충돌. 윤상현 의원 쪽에서는 대통령 탈당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법사위 야당 단독 법사위 그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군 출신 여당 의원들이 그날 법사위에서 벌어진 행태를 놓고 입법 청문회를 놓고 야당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군이 만만하냐? 정청래 법사위원장 군대는 갔다 왔나?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법사위 해병대원 청문회 비판. 인민재판 하듯이 군인을 하대하고 면박 주고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 당신 같은 사람 지키려고 군인들이 지금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는 줄 아느냐? 어디다가 제복을 입은 대한민국 군인을 앉혀놓고 인민 재판하듯이 조롱하고 면박 주고 하대하고 이런 일을 지금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군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국회에서 한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어제 민주당 대표직 사퇴했죠. 사실상 연임을 선언한 것이나 같다. 전당대회 출마 요건 맞추려고 물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1급 체제 장기화 전망. 연임 땐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된다. 방탄 차기 대선 주자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과 대선. 이게 당대표 연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공천권은 그 중간 단계일 뿐이다. 지방선거 공천권, 뭐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튼 여기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천, 방탄, 대선. 공방대, 공천, 방탄, 대선. 공방대. 이것을 노리고 이재명은 지금 당대표를 사임을 하고 차기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설탕 맛들이면 이 썩는 줄 모른다. 친명 내부에서도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 맛들이면 이 썩는 줄 몰라. 친명 내부에서도 독주 우려 목소리. 이렇습니다.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지만 얼굴 표정은 아주 좋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연임 도전 첫발 뗐다. 대체 인물 없다. 현실론에도 중도층 이탈 우려 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도층 이탈을 민주당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2년 동안 선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물론 일어날 것인데 이건 나중 얘기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연임 출마 수순, 사법 리스크 속 방탄 논란. 제가 아까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죠? 네, 공방대, 공천, 방탄, 대선. 조선일보 사설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길에 선 한국의 안보. 우리 정부의 연구소에서 핵 무장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 우리도 자체 핵무장, 잠재적 핵 능력 구비 검토해야 한다.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제한을 받는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 꺼낸 우원식. 윤 대통령 만나 필요성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자, 개헌, 드디어 개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헌 이제 그 얘기가 본격화되면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이거 꼭 좀 부활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 서울 광화문에 있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네, 개헌 이야기 잘 꺼냈는데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수용했죠. 25일 만에 원 구성 마무리 국면, 22대 국회
출범하고 25일 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야당의 폭주 막기 위해 등원한 것이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 등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가 이렇게 아주 좀 야박하다고 할까? 새롭게 제목을 달았던데요. 백기를 든 여당이다. 국민의힘이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백기를 들었다.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원통하지만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구실을 내세웠으나 백기를 든 것 아니냐. 아무튼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추경 원내대표 사의 표명했는데 아마 재신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투쟁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회 받고 보이콧 해제했다. 국회 일정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다 보이콧 해왔는데 이걸 해제해서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르면 27일 국회 원 구성 마무리. 27일이면 이제 모레 목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거고 국회 부의장 선출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여당 몫에 국회 부의장 자리가 있거든요.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에 여야 합의, 야당 위주 상임위원회 운영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다. 실리 챙기자 이란 계산도 이번 결정에 작용을 했다. 그 대통령실하고도 교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북한이 어젯밤에 5번째 오물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급한 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의료개혁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개혁을 얘기하라면 연금개혁입니다. 여야 핑퐁 게임 못 벗어나는 연금개혁,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이런 것들이 불발한 이후에 시작점, 방향, 주체 등 인식차가 커졌다. 여당 특위 구성부터 하자. 야당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그래서 아무튼 21대 국회 그 막판에 마지막에 뭔가 이걸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2대 국회로 넘어와서 또다시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여기까지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